안녕하십니까. 이종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요. 자, 개인 투자자의 거래 대금 비중이 정말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 속에 개인 투자자의 거래 대금이 크게 늘고 전체 거래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을 것은 뭐 자명한 일이었습니다만 그 통계를 실질적으로 도표로 보다 보니 실감이 나더라고요.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의 전체 거래 대금에서의 차지하는 그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증시 체질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증시의 체질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초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그 단초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던 이야기, 제가 정리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내에 개인 투자자의 거래 대금 비중을 200일 이동평균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요, 2003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2021년 6월 최근까지 그 흐름인데요. 왼편은 코스피, 오른쪽은 코스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보시게 되면요.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자의 거래 대금 비중은 60%대 중후반 수준으로 해서 2000년대 초반에 그때 당시 정말 개인 투자자가 뜨겁게 증시를 달구었던 그 모습과 많은 부분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스닥 시장도 보게 되면은 2020년 코로나 쇼크 이후 동학개미 운동 속에 개인 투자자의 거래 대금 비중이 80%대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80%대 후반까지 올라온 고무적인 그 이전과 다른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저 표를 보시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2010년대가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이 감소한 그러한 시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대 같은 경우 증시가 장기 횡보장에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치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질려서 시장에서 빠져나갔고, 이것은 직접 투자뿐만 아니고 간접 투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죠. 그 결과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은 코스피 기준 최저 40%대 초반까지, 초중반까지 떨어지기도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80%대 초중반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2020년대 바로 개인 투자자 분들이 동학개미 운동 속에서 증시로 컴백하고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과하게 표현하자면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을 때 2010년대 그 기간은 파란색 블록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이 감소했던 시기란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기 때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제 기억에 선수만 남은 시장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2010년대 초반에는 그래도 차화정 장세 속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역동적인 매매들도 은근히 많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이 점점 감소하다 보니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고수 개인, 좀 주식 투자 잘 하시는 개인들만 시장에 남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 중에도 보게 되면 어설프게 운용했던 그러한 기관은 도태되고 소위 고수 기관들만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자, 이러한 선수만 남은 주식 시장에서 2010년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이게 마치 그 무협지 보시면요, 고수끼리 서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그런 분위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고수끼리.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어요. 서로 원수야. 그런데 서로 고수예요. 이런 경우, 예, 누가 먼저, 먼저 달려들어서 뭐 펀치를 날린다든가, 칼을 휘두른다든가, 그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계속 눈치를 보고, 제가 주먹을 하면 난 일단 맞고, 제가 뭐 이거 하면 나는 이렇게 공격해야지, 뭐 서로 이게 재다가 시간만 흘러갑니다. 자, 그런 것처럼 선수만 남아있던 2010년대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요. 그냥 매물이 막 쏟아져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훅 꺼지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훅 꺼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내려가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받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때 당시 주가 지수가 2200에서 1800포인트대를 10년,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약 10년 동안 그냥 제자리 걸음을 걸었습니다. 자, 이러한 선수들만 남아 있었던 시장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더더욱 질렸었고, 자, 이 과정에서 선수 중에 롱숏을 운영하던 헤지펀드 선수들, 은근히 짭조름한 수익을 올렸었고, 그리고 파생시장에서는요, 옵션 양매도 하셨던 분들이 이때 당시, 수익을 은근히 많이 내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때 당시 양매도, 옵션 양매도 전략이, 뭐 1년에 한 번씩 손실 나더라도, 수익을 많이 내셨을 것입니다. 결국 이제 2010년대 후반에 양매도 ETN이라는 게 출시되면서 이때 당시 이 상품을 설계했던 운용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증권사 직원분이 엄청난 연봉을 받고 이직했다 이런 뉴스들 등장하기도 했었죠. 이게 2010년대 증시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개인이 쭉 빠져나가니까 선수들만 남고 시장의 역동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2020년대 동학개미 운동 속에 증시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자, 역동성은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역동성이 다시 부활했어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2010년대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7, 8년, 10년, 거의 10년 저렇게 답답할 수가 있었지. 그 10년의 흐름이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 감소, 개인의 일탈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자, 개인 투자자의 역동성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표현하자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겁이 없는 거죠. 선수들만 나왔을 때는 내가 좀 공격적으로 돌격했다가 괜히 공격을 당해서 치명타를 입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확 나가지 못했는데, 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의 체질이 바뀌게 되었어요. 자, 이런 상황,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역동성이 강해졌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승하면 엄청난 상승, 하락하면 또 생각보다 깊은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역동성이 살아난 부분, 의미 있어요. 체질이 좋아졌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역동성은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양날의 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이 역동성은 소위 얘기해서 대박, 성투를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2000년대 초반에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의 현인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 2000년대 초중반, 뭐 좀 이전에는 IMF 사태, 그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와, 부럽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때 당시 역동성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2010년대는 역동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때 같은 그러한 역사가 잘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모습만 보면 와, 역동성이 살아나면 무조건 대박,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 정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요. 예, 떨어져 나갔어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자, 이것은 마치 역동성이 증시의 양날의 검과도 같다. 양날의 칼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양날의 검은, 예, 정말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한, 예, 무기일 수 있겠지만, 저같이 이게 무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을 갖추고 있는 투자자는 지금 보이는 기사처럼, 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 막 휘두를 수 있죠. 즉, 시장의 역동성을 우리가 10분 활용해서 그것을 수익률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내 자신을 해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준비가 되어 계신 분들은 올해 수익률 어마어마하실 것입니다. 예, 손 들어보세요. 아마 댓글에 은근히 많은 분들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의 역동성은, 예,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그 수준은 몇 년은 갈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짧으면 1년, 좀 길면 한 5년까지도 갈 수 있는 역동성이에요. 그러면 대박 수익을 만들 수도 있겠군요. 예, 그 대박 수익률을 만든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 투자자들은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양날의 검이라고 해서 무모하게 사용하거나 그런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예, 큰 낭패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무모하게 다룬 건 무엇이겠어요? 자신의 어떤 능력치를 벗어나는 레버리지, 또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가는 위험한 투자, 위험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 이런 거 다 자칫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적절한 수준 혹은 아예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안전하게 스스로 관리를 한다면, 예, 요런 기사처럼 무기를, 예, 그 역동성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본인이 이 역동성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그냥 안전하게만 이렇게 잡고, 안전하게만, 예, 하더라도 내 자신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역동성을 관리하는 것은 거창한 게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게 자산 배분 전략 하나만 있어도 요 역동성을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드는 하나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겠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 예, 가치 투자 전략, 또는 모멘텀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멘텀 전략 중에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을 탐구하신 분들은 좀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신다면 시장의 역동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흔들림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수익률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내용 마음속으로 이해하신다면, 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 꼭 완성하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고요. 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예, 인내서 투자하시는 거 좀 자제하시고 자산 배분 전략, 분산 투자 지켜가시면서 시장의 역동성을 여러분들의 수익률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